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3년 5월 21일이 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문대탄 고문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고 아침 6시부터 해서 제주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문대탄 고문님의 장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시에 작은 거인 문대탄을 해고한다 유튜브 방송을 1시간 반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놓은 많은 업적, 또 가진 자가 해야 할 오브리스 노블리제, 귀족의 의무라고 하죠. 가진 자의 어떤 덕행, 그리고 보수 세력이 단결되어야 한다는 지상의 과제를 몸소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실력행, 배운 것을, 옳다고 한 것을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불의를 질타하고 항상 정의로운 길을 실천을 통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제주도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훌륭한 귀감을 남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살았던 항상 가진 자로서 베풀고 또 우파가 통합을 하는 통합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인데 그분이 남긴 그 족적을 과연 우리 보수 지도자들이 여하이 따를 수가 있느냐, 그분이 갔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보수 우익들의 과제로 등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아직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외에 또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지금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을 중국에게 다시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원래 블라디보스톡은 중국 땅이었는데 165년 만에 중국은 블라디보스톡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것을 사설 중심으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165년 만에 블라디보스톡을 되찾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주 대단히 불길한 징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은 푸틴의 파격 선물 또 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이런 정도로 보지만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비록 사용권이라 하지만 러시아가 그 소중한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중국에게 벌써 선물을 준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푸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붓는 전쟁 비용을 중국에 에너지를 판매하는 비용으로 충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러시아가 석유값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러시아 석유 판매를 중국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은 중국에 대해서 석유를 팔지 못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 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라는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지면서 신냉전 기류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형국에 있습니다. 북핵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 동해에 상시 전개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서 재확인된 상황입니다. 한반도 동해는 과거부터 미국, 러시아의 잠수함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한국, 일본, 북한 잠수함이 뒤를 잇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남동 중국해는 미국, 일본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가 거의 유일하게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그 해양 진출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등소평해 계획개방 정책 이후에 동북 삼성이죠. 딜림성, 요령성, 흑릉강성의 해양 수송로 확보를 위해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동해 진출을 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 일가는 개방하면 정권이 망하기 때문에 이를 그동안에 계속 불허해 왔습니다. 중국은 겨우 나진항을 50년 빌리는 계약을 했지만은 나진항에서 동해로 뻗어나가는 도망강은 수심이 너무 얕아서 3,000톤급 잠수함도 통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디어 청나라 땅, 해삼이라고 그러죠. 해삼이 중국식, 블라디보스톡을 중국식 발음이 해삼입니다. 해삼이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해에는 중국 잠수함이 대거 출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단히 불길하고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블라디보스톡, 일명 중국명 해삼이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가장 가깝게 피실해서 우위를 도모하던 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독립지사들이 어디로 망명 갔습니까?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망명촌을 마을을 만들고 그게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해삼이 블라디보스톡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몇 년 됐습니다만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안중근 의사도 해삼이로 가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죠. 또 청진에서 100km 가면 마차로 길림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정세는 동아시아로 옮겨져서 불이 붙을 전망이다 하는 것이 많은 군사 안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한반도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간단하게 자유일보의 논평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